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중심인 충북을 찾아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이 쏟아졌는데 관련 업체가 집적해 있는 충북이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주 오창에 있는 세계적 2차 전지 제조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배터리 3사 대표와 소재 부품사 대표,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2차 전지 연구개발 허브, 선도 제조기지, 핵심 소부장 공급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지 3사와 소부장 기업들이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연구개발과 세제,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소재와 인력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며 사용 전후 제품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이 되면 현재의 8배에 달하는 3,500억 불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엄청난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충북으로서는 배터리 산업의 도약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은 업계 선두인 LG 에너지 솔루션 등 관련 기업 300곳이 몰려 있고 2019년 기준 국내 생산액 비중 48%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오창은 올해 초 정부로부터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충북만이 할 수 있는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2차 전지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선 가운데 국내 최대 생산 기지인 충북의 경쟁력 향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청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소외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체감하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개편된 노선 수가 전체 128개 중 고작 5개에 불과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14,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청주시 동남지구입니다. 지난 3월에 동부 종점과 동남지구, 가경터미널, 비아 종점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3개 노선도 동남지구를 거쳐가도록 연장했고 초정 행군과 연결되는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원래 걸어서 100m에서 200m 정도 걸어왔었는데 이제 이 노선이 생기고 나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청주시가 개편한 노선은 전체 128개 중 5개가 전부입니다. 준공영제 추진 당시 한 해 400억 원가량의 운영비를 시가 부담하더라도 시내버스가 제대로 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노선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했던 주장이 무색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확실히.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또 이게 또 정보도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또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준공영제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청주시는 다음 달 외부 기관에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준공영제 이후에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용역에는 도심철도나 트램과의 연계 방안도 포함될 예정인데 청주시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중교통 운영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CJB는 며칠 전 관계기관의 외면 속에 병원이 모든 걸 떠안는 불법 체류자들의 의료 현실을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후속 취재를 해봤는데 충북대병원에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찾아온 환자는 치료를 해야 하는 게 병원의 마땅한 도리지만 치료가 끝난 후까지 알아서 하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심근경색으로 입원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50대 남성 A씨. 더 이상 병원이 손 쓸 수 있는 게 없고 치료비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가까스로 본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지자체,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외면 속에 병원은 1년 가까이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 의사, 간호사 그리고 행정직원을 다 동원을 해서 모든 과정을 다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기꺼이 나서서 이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될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거의 회복됐는데도 퇴원을 못하는 불법 체류자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뇌출혈로 입원한 중국 국적의 B씨는 지난달 말 퇴원했지만 보호시설을 찾지 못해 당일 병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본국 송환도 문의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도 법무부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경찰, 출입국관리소 모두 책임이 없다고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환자분 때문에 입원하지 못하는 다른 충북의 응급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4월 기준 국내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은 19.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꼭 필요한 곳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해 고용과 의료보험 문제의 제도권 편입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주가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고용주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충북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한 해 예산이 280만 원에 불과합니다. 5개 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조금씩 일을 맡아서 역할을 하면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주민들의 쉼터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서 병원이 모든 걸 감수하는 불편한 진실을 언제까지 모른 채 덮어둘 게 아니라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10년 넘게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쓰여오던 정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청주시의 예산으로 세워진 시설물을 토지주 개인이 철거한 건데요.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청주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외곽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곳 마을 입구에 있던 정자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정자는 지난 2009년 주민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청주시가 2,700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후 10년 넘게 마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자가 세워진 곳의 토지 소유주인 마을 주민 A씨가 일방적으로 정자를 철거한 겁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동네 마을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좋다고 평을 많이 좋다고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마을 주민들과 청주시는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땅 주인이 그래도 통장한테라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주민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A씨가 해당 토지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건축 당시 청주시는 A씨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정자의 소유권은 여전히 A씨가 아닌 청주시에게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청주시는 당시 시가 설치한 정자를 무단 철거했다는 이유로 한 시의원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적에는 그 인감까지 첨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진구를 한 다음에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빠른 시일 내에 정자를 원래 자리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청주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열려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주말과 휴일 청주대 서구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롯 공연에 수도권 관람객을 포함해 한 해당 2천여 명이 관람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20여 명의 대응 요원을 배치해 마스크를 벗거나 함성을 지르는 관객을 즉시 퇴장시키는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청주시 내수읍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뒤따르던 SUV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서 하차 중인 50대 승객이 숨졌고 버스 기사와 또 다른 승객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 교육청의 예산은 3조 원 가까이 되지만 대부분은 인건비처럼 교육청 회계에 들어갔다 그냥 나가는 경직성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 절감을 통해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온다면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다음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동구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민순 씨는 어느 날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농 관련 기관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적용 대상이 아닐까? 적용이 된다면 학생 실습을 위한 통합목장 가축사료 1년치 구입비 1억 5천만 원의 10%인 1,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검토 결과 당연히 해당이 되었고 지난 5년치 부가가치세 5천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 재정이라는 게 또 학생들한테 직접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또 확보가 되면 아이들 교육 활동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즐겁게. 지난해에는 청주고 야구부가 사용하는 단체교육연수원 내 야구장의 전기요금에 대해 교육용으로 인정을 받아 1년에 60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 교육청의 예산은 2조 8,6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2%는 인건비와 교육복지 예산, 학교 운영비 등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경직성 예산입니다. 이런 절감 예산이 크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한 18% 정도를 저희가 이제 사업 예산이나 시설 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서 경직성 예산 규모가 많다는 게 저희들 특징입니다. 도교육청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직원들을 우대해 교육 예산을 살찌우는데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른 비내섬의 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지정 요건에 맞아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충주시는 올해 안에 지정되면 생태 관광지로 변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한강 줄기를 따라 조성된 내륙의 섬,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비내섬입니다. 강에서 유입된 토사가 쌓이면서 형성된 비내섬은 2018년 국립습지센터의 조사에서 수달과 호사비오리 등 865종의 야생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지난해 종영된 드라마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비내섬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 등 보호 대책이 절실했습니다. 결국 충주시가 비내섬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9월 이곳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캠핑과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3년 전부터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 훈련장 이전과 구역 내 행위 제한 문제로 지정에 어려움이 잇따랐지만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 안에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월 습지보전법이 개정되어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는 비내섬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충주시는 비내섬이 조만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관광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제392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낭성면 도장골의 청주 형무소 사건의 희생지가 훼손된 데 대해 유족회에 공식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해당 희생지는 2017년 폭우로 수해를 입은 뒤 2019년 충청북도의 사방댐 공사와 청주시의 벌채 과정에서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낭성면 도장골은 1950년 7월 청주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200명이 집단 희생된 곳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존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증권사 투자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 30대 A씨를 쫓고 있습니다. A씨는 2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A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쫓는 한편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80mm로 지역 간 강수량 편차가 큰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단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등 29도에서 31도로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 다음 주는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